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 첫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될 사전 학습을 좀 해둘게요. 자, 꼭 필요한 개념이나 원리, 용어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의문의 변화. 의문이 어떤 이유로 어떤 환경에서 소리가 변하는 것. 이걸 의문의 변화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의문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의문이란 건 당연히 소리고 그런데 그냥 소리가 아니고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소리죠. 기본 개념. 그래서 그 의문이 어떤 이유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라는 건 조건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소리가 변하는 것을 의문 변화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변화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둬야 돼요. 의문의 변천과 변동. 변천이라는 것은 이 용어는 통시적 변화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역사적인 그런 변화를 얘기해요. 표시할 때는 이렇게 꺽쇠로 표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오타라는 말이 나중에 쥐오타, 조타 이런 변화 과정을 거쳤죠. 이건 수백 년간의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인 변화의 결과예요. 이런 것을 변천이라고 해요. 우리가 국어사, 고전 문법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의문의 변천이에요. 자, 그런데 의문의 변동이란 것은 공시적인 변화예요. 이 공시적이란 것은 시대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인 변화가 아닌 동시대적인 발음의 편의성을 위한 소리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요. 자, 예를 들면 혼이불이라는 단어 있죠? 근데 이것이 발음할 때 헛이불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최종적으로 혼이불이 되는데 물론 단계가 있어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헛이불 그 다음에 여기에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헛니불 그리고 이 니은 첨가 현상 때문에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혼니불 이렇게 변화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 의문의 변화는 역사적인 즉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니죠. 동시대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는 좀 구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두고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배우는 건 분명히 의문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변천이라고 하지 않고 변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시적 변화를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 자, 두 번째로 의문의 변화의 두 가지 방향, 원리가 있는데 자, 이것은 여기에도 변화라고 했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동화의 방향, 즉 동화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이화의 방향,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화할 때 동자는 같을 동자죠.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동화라는 것은 같아지는 것, 즉 같거나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소리가 이것이 동화의 원리예요. 이걸 더 간단히 말하면 입이 편해지는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신라를 한번 봅시다. 신라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글자 그대로 발음하려면 신라, 신라. 신까지는 부담이 없는데 리을 발음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라, 신라. 한 번 발음할 땐 쉬워 보이지만 이걸 꼭 10번 발음해 보세요.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 유우마라고 하죠. 이것을 유우마. 신라 하면은 10번 발음해도 전혀 부담도 없고 빨리 발음할 수 있어요.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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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자, 입이 편해져요. 이게 동화의 원리예요. 국물도 마찬가지죠. 여기 써져 있는 글씨 그대로 기억 발음을 그대로 하려면 대단히 어려워요. 미국 사람은 처음 왔을 때 당연히 국물 이렇게 발음하겠죠. 근데 이 기억 발음이 받침에 들어갈 때는 발음 정확히 하려면 윽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국물 이렇게 끊어서 발음해야 돼요. 한 번 발음할 때는 어렵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10번 발음해 보세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어서 국물 하는 순간에 대단히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번 발음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가치도 마찬가지죠. 구개음 원리에 따라서 가티가 가치로 바뀌었는데 가티 같은 경우 이는 첫 소리가 이응이니까 이건 빈자리니까 가티가 되어야겠죠.
가티는 한 단어 한 번만 발음할 때 쉬워 보이지만 역시 10번 발음해보고 비교해보세요. 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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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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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속도부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동화의 방향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화의 방향 원리. 이것은 이자가 다를 이자죠. 그러니까 소리가 같거나 비슷했던 것이 오히려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같거나 비슷했는데 달라지면 발음하기는 더 어렵겠죠, 당연히. 이건 입이 편한 방향이 아니고 귀가 편해지는 방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시내라는 말과 가라는 말이 결합돼서 시내가라는 합성어가 되는데 이게 발음이 시내가로 바뀌었어요. 바뀔 이유가 없는데 시내가로 바뀌었어요. 밤길도 마찬가지죠. 밤이라는 낱말과 길이라는 낱말이 결합돼서 밤길, 된소리가 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미국 사람한테 발음하라고 하면 밤길, 산길 이거 생각해 보세요. 밤길, 산길 같은 경우에 원래 발음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발음이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밤길, 산길. 근데 밤길, 산길 이 된소리 발음은 한국 사람은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 발음의 경제성으로 치면 어려워요. 10번 발음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으로는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저 100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뭔가 의사소통,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밤길, 산길 이것을 100m 앞에 큰 소리로 해도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발음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밤길, 산길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화의 방향 원리예요. 그래서 음운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동화와 이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하나 더 유추의 방향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유추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소리를 통일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뇌가 편해지려고 하는 작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서르가 서로 이건 여기 변천이죠. 역사적 변천. 원래 서로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은 원래 서르였어요. 서르. 근데 이것이 서로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화현상, 강화현상, 유추현상의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쨌든 여기에 유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세라는 관형사에 로라는 부사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세로라는 부사가 만들어져요. 세로 만들었다 할 때 날이라는 명사에 로라는 부사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날로 발전하다 하는 부사가 돼요. 달로도 마찬가지예요. 날로 달로 발전하다. 여기 공통적으로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음으로써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설은 애초부터 부사인데 이왕이면 형태를 통일해 놓으면 기억하기 편하겠죠. 그런 작용이 유추예요.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처썸에서 처음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것이 처음으로 바뀌는데 실제 발음해보면 처음보다 발음 훨씬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음으로 바뀐 이유는 믿음 할 때 명사 파생 전미사, 죽음 할 때 명사 파생 전미사처럼 형태를 통일하는 심리적 작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음운 변화의 방향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로만 정리해서 유추는 이제 일단 놔두고 동화의 방향, 이화의 방향 이렇게 생각해두고 아무래도 이화의 방향은 이제 변천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동화의 방향 이쪽이 변동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운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운 체계죠. 국어의 음운 체계. 그래서 음운이란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음운이란 것이 음과 운이죠. 음과 운이란 말이 결합된 말이죠. 음이라는 것은 음소를 얘기해요. 운이라는 건 운소를 얘기하고 음소라는 것은 분절 음운이에요. 운소라는 건 비분절 음운이에요. 명칭들이 이렇게 용어들이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음소, 운소 이런 명칭까지 뭐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개념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국어의 음운은 총 이렇게 분절 음운 40개나 돼요. 이 개수도 잘 기억해 두세요. 비분절 음운은 보통 소리의 길이나 억양 정도 언급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봐둬야 될 것은 이 분절 음운 쪽이니까 분절 음운은 크게 두 개로 또 쪼갤 수 있는데 자음과 모음으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자음은 총 19개, 모음은 21개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 19개는 여러분이 암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죠.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차카타파 이렇게 하면 되죠. 금방 거기다가 쌍자 붙는 게 있죠. 쌍기역부터
쌍지읒까지 5개가 있죠. 이렇게 해서 19개예요. 혹시라도 이 숫자를 까먹었을 때는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이렇게 14개 플러스 5개. 그래서 자음은 이게 그 분류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를 잘해야 돼요. 원래는 표로 딱 완벽히 돼 있는 게 있죠. 그걸 여러분이 좀 암기해두면 좋은데 일단 여기는 개념, 용어만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음은 조음 방식, 즉 소리는 방식에 따라서 또는 조음 위치,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음 방식, 소리는 방식에 따라서는 크게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성대를 울리냐 안 울리냐 그 차이예요. 성대를 울리는 방식으로 내는 소리가 울림 소리, 성대를 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내는 소리가 안 울림 소리예요. 개수까지 있죠. 울림 소리 4개는 여러분이 뭐 노란 양말 이런 식으로 암기했었죠? 그런 암기 방법을 따로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개발해서 정리해 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울림소리 4개는 딱 2가지로만 쪼개지죠. 비음과 유음. 비음이라고 코비자니까 소리를 코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내는 소리가 비음이겠죠. 유음할 때 유자는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코 쪽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혀의 양옆으로 흘려 보내는 방식으로 내는 소리가 유음이에요. 그래서 비음은 콧소리고 유음은 흐름소리라고도 해요. 자, 여기 지금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 이거 용어에서 개념이 있으니까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울림 소리는 다시 파열음과 파찰음과 마찰음, 이렇게 좋은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파열음이란 용어를 잘 보면 여기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미 파열의 방식을 통해서 내는 소리. 그럼 파열이란 건 당연히 뭔가가 깨뜨려지는 것, 뭔가가 터지는 게 파열이죠. 수도관 파열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파열음의 원리를 알려면 이 그림으로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이 파열음 정리할 때는 항상 이 그림을 연상하세요. 자, 1, 2, 3. 3단계 과정이 있어요. 1단계는 허파로부터 공기가 이렇게 흘러오는 단계예요. 우리가 못 느끼죠. 2단계가 중요한데 이게 스탑 과정이에요. 이 파열음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2단계의 스탑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음 3단계 여기서 터뜨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물론 파열음의 소리는 3단계에서 일어나지만 2단계가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열음에는 총 9개나 되는데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암기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바다가 파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바다가 파열. 자, 바다가 파열. 바다가 파열이라는 것은 비읍, 디귿, 기역이 파열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비읍의 친구들, 디귿의 친구들, 기역의 친구들 합치면 9개가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것만 암기해두면 돼요. 바다가 파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피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읍의 발음 과정. 자, 여기서 공기가 흘러와요. 좀 과정적으로 흉내를 내보면 이런 식이 돼요. 1단계 2단계 스탑, 그 다음에 입술이 열리면서 터진다는 거 알 수 있죠. 티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스탑이 비읍은 입술에서 스탑이 되는 거고 디귿은 혀끝, 잇몸 사이에서 스탑이 되는 거고 기역은 혀뿌리, 저 여린 입천장 거기서 2개가 만나면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파열음의 원리예요. 자, 이 파열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마찰음이나 파찰음이 쉬워져요. 마찰음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붙지 않아요. 스탑이 없다는 얘기예요. 2단계에서 여기서 공기가 흘러오다가 이 좁은 통로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마찰을 일으키면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CO 생각하면 돼요. 영어 S 발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딱 붙거나 스탑 과정이 없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게 이게 마찰음이에요. 그래서 시옷이나 쌍시옷, 티읕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찰음은 이 명칭 자체, 용어 자체에
개념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 했을 때 이 스탑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좁은 통로가 그대로 있으면서 마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파열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읒, 치읒, 쌍지읒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열될 때, 마지막에 파열될 때, 여기 파열되는 3단계에서 여기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예사소리는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소리고, 된소리는 되게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센소리는 거세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사소리에 암기할 때 5개인데 바다사자가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해주고, 바다사자가 예사소리 5개, 된소리는 그러면 빠따사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센소리 4개, 파티, 축하 이런 식으로 좀 암기 방법을 만드세요. 그래야 나중에 암기 부담이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이게 좋은 방식에 따른 분류고, 좋은 위치에 따른 분류는 5개예요. 5개. 그러니까 자음은 공기가 이제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든 방해를 일으켜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 위치가 5군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술 소리 4개, 입술, 그 다음에 잇몸 소리, 잇몸무가 혀끝이죠. 7개나 되죠.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5군데가 있어요. 그다음 모음으로 가면 모음은 총 21개나 되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모음이 10개고 이중모음이 11개. 말 그대로 이중모음은 이중이라고 했죠. 무엇인가가 더블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이중이라는 것은 단모음에다가 반모음이 결합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이중모음이에요. 자, 여기서 반모음은 반자가 절반 반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다른 것과 단모음과 결합해야만 순간적으로 빨리 발음해서 이중모음을 만드는 모음이 반모음이에요. 모음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자음의 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딱 2개 생각하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게 J, W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J는 Y로 쓰기도 해요. 야여여유 예예 할 때 J예요. 야여여유 예예. 그다음에 W는 이제 와워 왜왜 이렇게 할 때 W가 쓰였다고 보면 돼요. 오나 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J는 반모음 이 이런 말 쓰고, W는 반모음 오우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단모음인데, 단모음을 또 분류할 수 있는데, 단모음을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자가 앞전자고 후자가 뒤유자겠죠. 자, 입속의 앞부분에서 나는 거, 뒷부분에서 나는 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평순모음과 원순모음 나눌 수 있어요. 원순 할 때 원자가 둥글 원자인데, 이 원자는 둥글게 오므라든다 이 뜻이에요. 4개가 있어요. 오우가 들어가는 4개예요. 오우, 이 이렇게 4개예요.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음운의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음운 체계를 좀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